67년을 살아오며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혼자 차린 허전한 밥상, 비어있는 작은 거실, 텅 빈 침대. 남편이 떠나고 아들은 멀리 캐나다로 이민 가고 남은 건 고요와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바뀐 건 딱 1년 전 새벽이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그 사람 품에 안긴 채 떨리는 숨을 삼키며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 올해 67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손주 돌보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줄 아는데 제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그냥 숨만 쉬며 버티는 사람이 됐어요. 남편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워낙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직업군인으로 30년 넘게 몸을 단련했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비에 집까지 팔고 결국 남은 건 이 작은 전셋집 하나였습니다. 살림을 줄이고 옷가지며 그릇이며 다 처분해도 집안 구석구석엔 텅 빈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는, 손주들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웃어 보였지만 그게 편한 건지 버려진 건지 이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혼자 지낸 세월이 3년입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피부는 늘어지고 주름은 깊어지고 무엇보다 제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두부, 계란 몇 개, 그리고 언제 산지도 모를 김치뿐. 가스불을 켜는 일도, TV를 켜는 일도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라지더군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녁도 결국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아파트 15층, 그 좁은 옥상 난간에 기대서 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이 고통도 다 끝일 텐데 그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공원 쪽에서 사람들 무리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중장년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새벽 걷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인데도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저렇게 걷는 사람들이 아마도 저처럼 상처 많은 사람들이겠구나 싶었어요. 괜히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사람들 무리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난간을 잡고 있던 제 손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그래,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나한테 남은 게 없다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쯤 뭔가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날 밤 집으로 내려와 인터넷으로 걷기 모임을 찾아봤습니다. 새벽 4시 걷기 모임. 그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걷기. 그 한 줄에 괜히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래, 나도 저기 한번 껴보자.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기대를 걸어보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모임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 발걸음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 하늘은 참 묘했어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그 시간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을 살며 새벽 4시에 집을 나온 적이 있었던가. 손에 꼬깃꼬깃 접힌 걷기 모임 약도 하나 쥐고 두꺼운 바람막이를 껴입고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이 그냥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어요. 조금 걷다 보니 멀리 공원 쪽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새벽 걷기 모임 사람들이었어요. 대충 20명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나이도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 보였어요. 그런데 괜히 쭈뼛쭈뼛하게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모임에 혼자 끼어들기란 이 나이에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 새로 왔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묶여서 그냥 조용히 걸을 뿐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괜히 말 걸지도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걸을 수 있어서요. 그렇게 걷다가 순간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쭉 빠져나가는 걸 보고 저도 얼떨결에 따라가려 했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에이, 금방 찾겠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산 입구 쪽으로 잘못 빠졌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길은 어두웠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밤에 산에 들어선다는 게 이렇게 무모한 짓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괜히 나왔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을걸. 후회가 밀려오고 불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한 손에 랜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데도 그 사람의 모습은 또렷했어요. 오랜 등산으로 까맣게 그을린 피부,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나긋한 눈빛.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저 걷기 모임 따라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남자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길 처음 오셨군요. 새벽에 이쪽으로 빠지면 길 잃기 딱 좋아요. 그렇게 말하곤 조심스럽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원래 이 길만 20년 넘게 걸었거든요. 20년이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어떻게 한 길을 20년이나 걷는다는 건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 저를 보며 그 남자는 또 웃었습니다. 저 박성우라고 합니다. 여긴 저보다 잘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박성우라는 그 남자의 안내를 받아 다시 안전한 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새벽 걷기 모임에 대해 이 코스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는지까지.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한밤중 숲길에서 들려오는 바람 같았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첫 새벽 걷기는 길을 잃었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사람 얼굴과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했어요. 살면서 처음 보는 남자가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시작이었던 거겠죠. 제 평범하고도 텅 비어 있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옥상 난간에 서서 이 삶을 끝낼까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새벽 걷기 모임에 나가는 걸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처음엔 그 사람이 생각나서였어요. 박성호 씨. 그 사람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대단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저 그날 밤 길 잃은 저를 묵묵히 이끌어주던 그 모습이 잊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 저는 다시 운동화를 깨어 신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길을 잃지 않겠다고 머릿속으로 코스를 몇 번이나 그려보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형광조끼도 입지 않은 채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성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걷기 모임 처음 오면 길 잃는 분들 많아요.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식 코스로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말을 많이 주고받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걷는 게 좋았어요. 서로 말없이 발걸음을 맞추는 그 시간이 어쩌면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성호 씨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은색 도시락통 안에는 김밥과 삶은 달걀, 그리고 따뜻한 보온병 하나가 있었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같이 먹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리 대단한 음식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와닿을 줄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어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늘 혼자 차려서 혼자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다 보면 밥이라는 게 그냥 연명하는 수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과 나눠 먹는 김밥 한 조각이 그렇게 맛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살짝 식은 달걀도 따뜻한 차도 모든 게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는 70세였어요. 원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가게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걷다 보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품은 채 조용히 걷고 조용히 얘기하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깊숙이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이런 기분 언제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숨 쉬는 게 조금 덜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사랑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벽 걷기 모임은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따라 나섰던 게 전부였는데 어느새 저는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스스로 눈을 뜨고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해 성호 씨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 다른 코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지. 처음엔 동네 공원 둘레만 돌았는데 어느 날은 조용한 산책로로, 어느 날은 강변길로, 또 어느 날은 폐교가 된 작은 학교 운동장으로 매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으며 그 장소에 얽힌 역사나 전설을 들려줬어요. 이 길은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소몰이 하던 길이었어요. 여긴 옛날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대요. 저쪽 숲속엔 아직도 누군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게 듣다 보면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어디 먼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막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렸어요. 세상이 여전히 차갑고 혼자인 기분도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제 심장이 살아있는 걸 느꼈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이웃들을 만나면 김영자 씨 얼굴이 좀 피셨네. 요즘 어디 다니세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몰랐어요. 내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다는 걸. 그런데 걷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대화 나누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얼굴빛이 달라졌나 봅니다. 혼자서만 살아가는 줄 알았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 성호 씨가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편안했어요. 우린 나이를 따지지도 않았고 서로의 과거를 깊이 캐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걷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하루하루 걷다 보면 새벽 하늘이 열리고 조용한 바람이 스치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모든 순간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살면서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렇게 제 일상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먹구름이 깔렸고 공기마저 눅눅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런 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조금의 빚짐이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호 씨는 또 새로운 코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엔 동네에서 좀 떨어진 작은 숲길이었어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라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숲길로 접어들 즈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후드 모자를 눌러 쓰고 그냥 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빗줄기가 굵어졌고 순식간에 장대비로 바뀌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근처 폐가로 뛰어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이젠 사람의 손길이 끊긴 작은 집이었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뚫렸고 바닥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더군요. 누가 남기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불빛이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비에 젖은 옷을 털며 그 촛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만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어요. 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내가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 목소리에 이상하게 힘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이 폐가에 혼자 와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구석에서 그저 소리 내지 않고 울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의 슬픔을 들으면서 내 슬픔이 더 짙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암투병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감, 그 사람이 떠난 뒤 남겨진 제 마음의 빈자리까지. 입을 열고 나니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게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 말에 성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저의 눈에도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 생각 수도 없이 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처음으로 깊이 솔직하게 꺼내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상처와 끝없는 외로움을 그 작은 폐가 안에서 빗소리를 배경 삼아 나누었어요. 빗물에 젖은 우리의 어깨가 그날따라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텅 빈 폐가 안에 오래 잊고 살았던 사람 냄새가 스며드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부서져 있었구나. 그런데 그 부서진 마음을 조금씩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린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하더군요. 상처를 나누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어요. 그 일은 뜬금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듣는 말이라 여겼어요. 아니, 김영자 씨가 남자랑 다닌다며? 남편 제사도 안 지내고 벌써? 그런 말들이 동네 맡으며 미용실, 버스 정류장까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그런 소리를 퍼뜨렸는지 몰랐어요. 그저 사람들이 입이 참 가볍구나, 뭐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제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캐나다에서 이민가 있는 아들. 한동안 연락도 뜸하던 그 애가 지인한테 제 소식을 들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남자랑 새벽마다 다녀. 그 목소리 휴대폰 너머로 들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런 시선을 걱정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누굴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함께 걷고 말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라도 되는 건지 아들은 그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새벽 걷기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처음엔 다들 조용히 자기 길만 걷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영자 씨, 요즘 남자랑 자주 다니신다며? 웃으면서 던지는 말에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걷기 모임 안에서도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어도 괜히 뒷말이 들릴까 걱정되고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까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성호 씨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며칠을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어요. 이 사람마저 멀어지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뭐랄까. 그때 저는 아직 누군가를 제대로 믿을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세상의 눈초리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걷기 모임에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차라리 혼자 걷는 게 나을까 싶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소문, 아들의 실망. 그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걷기 모임에 나가는 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단순히 걷는 게 전부였던 그 시간이 어느새 제 하루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걸.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 따가워졌습니다. 같이 걷던 이웃들의 말끝은 항상 뭔가 섞여 있었어요. 에이,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지 뭘 그래. 말은 그렇게 웃으며 던지지만 그 속에 깔린 비아냥을 못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엄마,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도망쳤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쉬려고 했어요. 새벽 걷기 모임 대신 혼자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마음이 정리되면 돌아가야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돌아가는 게 더 무서워졌습니다. 성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을 하려다 말고 걷기 모임에서 마주칠까 걱정하면서도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른 지역 걷기 모임으로 옮기기로요. 사람들도 다르고 소문도 없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새벽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새로운 걷기 모임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섞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걷고 혼자 돌아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성호 씨, 그 사람의 걷는 뒷모습, 따뜻한 도시락, 폐가에서 나누던 속 깊은 대화, 모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과 걷던 길, 그 사람이 들려주던 옛 이야기,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원래 모임이 있던 공원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새벽 4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데도 그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익숙한 뒷모습, 묵직한 발걸음, 그리고 혼자 걷는 그 외로운 모습.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매일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일렁였어요. 그 사람을 피한 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겁났던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 없이 걷는 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까지 찾아다닐 줄은. 그날 새벽 걷기 모임이 끝난 뒤 모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기 박성호 씨라는 분 혹시 본 적 있어요? 낯익은 이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전국의 걷기 모임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새벽이면 이곳저곳 모임을 돌며 혹시 김영자 씨 아세요? 여기서 걷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그렇게 묻고 다닌다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세상이 뿌옇게 흐려졌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결국 그 사람은 저를 찾아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은 그 시간, 다른 지역의 작은 걷기 모임에서 저는 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그 뒷모습, 익숙한 체형, 천천히 내딛는 묵직한 발걸음.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사람도 저를 발견하고 몇 초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듯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길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피하고 숨었던 제 비겁함이 한순간에 부끄러워졌어요. 그 사람 눈빛엔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그리움과 절절한 마음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포기 안 해요. 당신 찾을 때까지 평생이라도 걷고 또 걸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는 이 사람을 혼자 걷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로의 길을 다시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손을 다시 잡은 그날 이후로 우리의 걸음은 다시 나란히 맞춰졌습니다. 서로가 없는 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매끄럽게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행복이 찾아오면 그 뒤엔 어김없이 또다시 시련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날도 새벽 걷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올 듯 잔뜩 흐린 하늘 아래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던 중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느낌,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충격, 그리고
쏟아지는 고통. 그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영자 씨. 그가 다급히 저를 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저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고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한 의사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리 골절,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리까지 제대로 못 쓰게 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고립될 텐데 그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던 날 성호 씨는 말없이 저를 등에 업었습니다. 다리 가만히 두면 굳어요. 걷기 전에 업혀라도 바람을 쐬야 해요. 그렇게 그 사람은 매일같이 저를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앞을, 동네 골목을, 공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함이 컸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 등에 업히는 것도 어색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자 씨 다리가 내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3개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 사람은 저를 업고 걷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며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요즘 그런 정성 어디 있대? 2분 참 보기 좋아요.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제 다리는 회복됐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놀랄 정도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나아졌어요. 이젠 지팡이도 없이 당당히 제 2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다시 걸음을 뗀 날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다리 그쪽 덕분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웃었고 그 웃음이 저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약함을 함께 견뎌내며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한 뒤로 우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혼자 걷던 시간들이 모두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제는 옆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다리도 완전히 회복됐고 다시 새벽이면 걷기 모임에 나가고 낮에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과 몸을 가까이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웠어요. 나이도 있고 괜히 어색해질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그 벽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이었어요. 성호 씨가 저를 데리고 조용한 호수 둘레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사람만의 비밀 장소라고 했어요. 안개 자욱한 새벽, 우리는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그 사람의 옆모습,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다시는 내 인생에서 못 느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니 모든 게 새로웠어요. 호숫가에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서서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물 위에 번지고 세상이 노랗고 붉게 물드는 순간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그 사람의 온기, 조용히 떨리는 숨결,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듯한 고요함. 그 사람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참으려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숨기고 피하고 도망치던 제 마음이 그 한순간 모두 녹아내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을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옷깃이 흔들렸고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과 온기를 서툴지만 진심으로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숙한 곳에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설레고 그리워하고 또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하면서도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날 호숫가에서 서로를 안고 오랜만에 그렇게 울고 웃은 뒤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들이 뭐라고 하든 이젠 더 이상 우리 둘의 사이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용기를 냈습니다. 성우 씨는 운영하던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오래 비워둔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가게 사실 혼자선 의미 없었어요. 이젠 같이 우리 둘이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걷기 여행 전문 펜션을 준비했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 한적한 산 중턱에 있는 작은 펜션을 계약하고 벽지부터 바닥까지 하나하나 손을 봤어요. 둘이 같이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달고 방마다 편안한 이불을 깔았습니다. 호젓한 숲길이 바로 연결되는 그곳은 마치 우리를 위해 남겨둔 공간 같았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인생에 지친 사람들, 혼자 걷는 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쉴 곳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이 우리 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펜션이 완성되고 전국의 걷기 코스를 함께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둘이 나란히 걷고 낮엔 펜션 손님들을 맞이하고 밤이면 숲길을 따라 조용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걷고 함께 꿈꾸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 사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새벽 걷기를 시작했던 그날 옥상 난간에 기대어 모든 걸 포기하려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될 줄은요.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제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시간들이 채워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걸었습니다. 둘이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고 작은 지도 한 장 들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며 수많은 숲길과 둘레길을 걸었어요. 남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 편하게 집에서 쉬지.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함께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우리는 백두대간 종주를 꿈꿨습니다. 서로의 체력도 나이도 상황도 고려해야 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백두대간 종주를 완주했습니다. 수십일간의 여정 끝에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새하얗고
산등성이들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방에서 조그마한 반지를 꺼냈어요. 어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 그저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떨렸습니다. 영자 씨, 이제 우리 서로의 길을 완전히 함께 걸어봐요. 그 말에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토록 두려웠던 혼자 걷는 삶이 이젠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박하게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뭘 정리한 것도 아니고 신랑 신부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남은 인생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국 시니어 걷기 로맨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분들이에요. 그 백두대간 완주하신 분들, 그 걷기 펜션 부부 맞죠?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옥상 위에서 그 끔찍했던 상실과 고독의 순간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그날 난간에 기대서 모든 걸 포기하려던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걷기 시작했고 다시 사랑을 시작했으며 이제는 함께 인생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끝까지 둘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혼자 걷는 길에 지쳐 계시다면 잠시 멈춰서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따뜻한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이 평범한 이야기가 조금은 더 멀리, 더 깊이 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